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명품 브랜드에서 만드는 가방이나 소품에 이제 들어있는 장식은 뭐 변색이 잘 되지 않고 칠도 잘 벗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명품이 비싼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장 하나로 통용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장식류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이런 장식류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도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합금이에요. 도금은 영어로 플레이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금속 표면에 다른 금속을 얇게 입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제가 다른 금속이라고 얘기했는데 도금, 금자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금색으로 입히는 것만 도금이 아니에요. 금으로 입히면 금도금이라고 하고요. 은으로 입히면 은도금이라고 하고, 그리고 니켈로 입히면 니켈도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금이라고 무조건 금색 뭐 이런 반짝이는 노란색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도금의 목적은 부식을 방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광택을 내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도금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합금이라는 게 있는데, 합금은 얼로이라고 하죠. 합금은 뭐 두 가지, 세 가지, 뭐 네 가지, 몇 가지 종류의 물질을 일정 비율로 섞어서 어떤 특정한 물성치나 여러 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뭐 물질 혹은 금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섞어 놓은 겁니다.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만든 거죠. 근데 이 합금하고 도금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도금은 덮밥입니다. 덮밥. 밥 위에 반찬이 올라가 있어서 내가 그대로 떠먹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반찬을 다 먹어버리면 이 밥만 남아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합금은 뭘로 비유할 수 있냐면 비빔밥입니다. 내가 반찬이랑 밥이랑 이것을 잘 비벼 놓으면 이만큼 떠먹어도 이 안쪽에는 그것과 같은 느낌의 밥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같은 이 맛을 느낄 수 있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도금 처리된 것 같은 경우는 뭐 금도금, 은도금, 뭐 니켈도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합금 같은 경우는 이런 장식류에서는 제일 굵직하게 많이 쓰는 게 황동입니다. 근데 황동을 뭐 우리나라에서는 신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신주는 일본어에서 비롯된 현장 용어거든요. 그래서 황동이라는 말을 쓰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동이 있고, 이런 이제 노란색 빛의 대표적인 것은 황동,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황동은 구리하고 아연을 일정 비율로 섞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도금과 합금 이렇게 했는데, 도금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뭐 표면이 조금 벗겨진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제작 방식입니다. 그런데 방막을 무한정 두껍게 할 수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면이 벗겨지면 그러면 벗겨질 수 있는 방막, 그 표면을 조금 두껍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뭐 금액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물성적인 측면, 아니면 내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한정 두껍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조금 저렴하게 사는 장식 같은 경우는 금액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표면에 입혀지는 뭐 금색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명품 브랜드나 이런 데에서는 조금 더 돈을 들여서 조금 더 두껍게 하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명품 브랜드에서 쓰고 있는 금, 도금 처리되어 있는 장식들이 벗겨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는 벗겨지게끔 돼 있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진 않은데 그 전에 버렸던, 리폼했던 그런 가방들도 보면 특히 접촉 부위, 이렇게 계속 이제 문질러지는 부위 있잖아요. 이런 부위는 하나같이 다 벗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금 같은 경우는 표면이 벗겨지진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빔밥처럼 저희가 먹어도 안에 있는 조성은 똑같으니까. 그런데 대표적인 것으로 황동 같은 경우는 금액이 조금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보통은 도금 처리되어 있는 장식보다 합금 처리되어 있는 장식이 더 비싸요. 그리고
황동 같은 경우는 표면이 변색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예전에 제가 리폼하고 남은 루이비통 자물쇠거든요. 요 부분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서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이 차이가 나는데, 원래는 이 오른쪽 부위처럼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색깔이 좀 변색이 된 거죠. 그리고 광택도 이렇고, 근데 이 왼쪽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사포에서 조금 고운 쪽으로 문질러서 이 표면을 조금 벗겨냈습니다. 그래서 이 광택이랑 색깔을 다시 찾게 된 거죠. 이런 단점 아닌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경우는 뭐 가공 비용이 조금 올라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합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렇게 표면이 벗겨진다는 느낌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그 느낌이 그대로 온전히 살아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페라가모 지퍼 손잡이를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보면 제가 이쪽을 핸드피스로 갈아내 봤습니다. 이 표면을 갈아내 봤는데 보시면 안쪽도 같은 황동처럼 노란색이죠.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이 표면만 도금 처리한 게 아니라 전체를 합금 처리해서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금과 도금은 어떻게 보면 더 우세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어느 측면에서 봐서는 도금이 훨씬 유리한 부분도 있고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합금이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건 이것만 있지만, 명품 브랜드에서는 도금하는 방식 그리고 합금하는 방식의 장식을 다 씁니다. 같은 가방인데도 어떤 시기에 나온 거는 도금 처리한 장식을 썼고요, 어떤 시기에 만든 거는 합금 처리한 장식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지고 저희가 구매하기엔 좀 쉽진 않겠죠. 그런데 적어도 이런 부분이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쓰고 있는 문진도 황동이에요. 황동인데 이게 원래는 엄청 반짝반짝 거렸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 변색이 됐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사포에 조금 고운 쪽 가지고 엄청 문지르잖아요. 아니다, 이쪽으로 해볼까요? 문지르면 광이 살아납니다. 표면이 벗겨지거든요. 이쪽,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만 지금 엄청 반질반질해진 거, 색깔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런 게 황동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황동은 조금 무거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명품 브랜드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쓰는 장식의 특성이 이러하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